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주의 신경안과. 오늘은 안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검하수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안검하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제 강의를 듣고서 정말 안검하수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안검하수를 치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안검하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말해주고요. 실제로 정말 안검하수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안검하수에 대해서 어떻게 감별을 해야 되고 원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안검하수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안검하수는 그냥 눈꺼풀이 정상보다 좀 작다는 증상을 말하는 것 뿐이고요. 안검하수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검하수를 이야기하려면 안검하수가 뭔지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안검하수의 정의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교과적으로는 우리가 눈꺼풀 각막 중심에서 우리가 불빛을 비췄을 때 각막 중심에 맺히는 불빛에서 이 눈꺼풀의 윗모서리까지의 거리가 보통 정상은 3~4mm인데요. 그게 2mm 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한 양쪽에 비대칭이 있는데 그 비대칭이 2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우리가 보통은 안검하수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60세 남자 환자분, 저한테 이렇게 왼쪽 눈꺼풀이 감겨졌습니다. 저한테는 선생님, 저는 지방에서 왔으니까 수술이 급합니다. 빨리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수술 없이도 이렇게 좋아진 분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이분은 우리가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분인데요. 아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10년 전쯤에 성유리 씨가 주연한 눈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성유리 씨가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이렇게 상위권에 중증 근무력증이 뜬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무력증은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90% 정도에서는 눈이 같이 안 움직이는 복시가 있을 수 있지만은 10%에서는 오로지 안검하수만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외래에서 얼음 검사를 해서 얼음을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각 얼음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한번 눈에 올려놓고서 안검하수가 좋아지는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50세 남자 환자분, 이제 안검하수로 수술을 했는데 호전이 없다고, 수술 후에도 여전히 눈이 졸려 보인다고 내원하신 분이신데요. 어떠신가요? 이분을 보시면은 눈이 아래쪽으로는 가지만은 어떤가요?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인데요. 왼쪽 눈이 위로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오른쪽 눈을 가리개로 가렸을 때 왼쪽 눈이 위로 올라가면서 왼쪽 눈에 있던 안검하수가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왼쪽 눈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왼쪽 눈에 하사시, 눈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하사시가 있던 분이십니다. 실제 눈꺼풀은 우리가 눈의 움직임과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래를 보는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죠. 위로 보는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 안검하수 있는 분이 아니라 왼쪽 눈이 밑으로 내려가는 하사시가 있었기 때문에 눈꺼풀이 처졌던 분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안검하수 수술로만으로는 안검하수를 교정할 수가 없고 사시술을 동시에 같이 해야지 교정되는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검하수는 진단명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찾는 것들이 이 신경안과의 역할들이고요. 먼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 눈을 올리는 근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눈을 올리는 근육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꺼풀 올린근, 또 한 가지는 뮬러근, 하나는 이마근,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눈꺼풀 올린근은 눈꺼풀을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눈 뒤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건판에 붙게 된 근육입니다. 눈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달려서 건판에 붙게 되고요. 이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은 우리가 3번 뇌신경입니다. 다른 말로 동안신경이라는 말을 하고요. 근데 동안신경은 사실은 눈꺼풀 올리는 근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눈을 움직이는 근육도 담당을 하고요. 또 동공을 이렇게 조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안신경 마비에 의해서 안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눈꺼풀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도 안 움직이고 동공도 확장되고 이런 증상이 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육은 우리가 뮬러근입니다. 뮬러근은 눈꺼풀 올리는 근육, 이 근육 바로 뒤에 있는 얇은 근육이고요. 이 뮬러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뇌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목동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요. 이 교감신경은 우리가 눈꺼풀을 올리는 뮬러머슬 말고도 동공을 이렇게 산동시키는, 우리가 놀라면은 동공이 커지죠. 이렇게 동공을 크게 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 이상에서 안검하수가 오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도 내려오고요. 양쪽 동공도 이쪽이 좀 작아 보이죠.
짝짝이, 이걸 우리가 동공부등이라 하는데 이런 동공부등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이마근인데요. 이마근은 사실 직접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요 눈썹과 붙어가지고 이마근이 수축을 하는 경우,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이마근을 수축하면 눈꺼풀이 올라가죠. 이렇게 이마근은 눈썹과 연결돼서 이마근이 수축하는 경우에는 눈썹과 눈꺼풀을 같이 들어 올리기 때문에 눈꺼풀을 같이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이마근을 담당하는 신경은 바로 이제 안면신경인데요. 이 안면신경은 사실 눈을 감는 근육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이상에 의해서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에는 눈도 안 감기는 증상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안검하수는 사실은 우리가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되면 우리가 시야가 가려 보이죠. 시야가 가려 보이기 때문에 위쪽이 이렇게 안 보여서 불편하죠. 자꾸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검하수 발생하면은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 자극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시력 발달에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적절한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검하수는 크게 우리의 원인에 따라서 선천성과 후천성, 이제 두 가지로 먼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천 안검하수입니다. 선천 안검하수는 크게 우리가 단독 선천 안검하수냐 아니면은 복합이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천 안검하수에서 단독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이상만 있는 거죠. 안검하수만 있는 경우고요. 보통은 눈꺼풀 발달 과정이 이상해서 발생하는 안검하수입니다. 복합은 다른 안과적 이상이 연관된 경우인데요. 특히 눈운동 이상, 이 눈이 안 움직이는 안구운동 장애랑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 안검하수의 단독을 보시면은요, 이 정상적인 눈꺼풀 올리는 근육에 탄력이 떨어집니다. 원래 말랑말랑한 고무줄이 돼야 돼서 잘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를 볼 때 눈꺼풀이 따라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이걸 눈꺼풀 내림 지연이랍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선천 안검하수의 양상입니다. 복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눈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안검하수가 있으면서 눈도 같이 안 움직이죠. 이거 우리가 선천 섬유 증후군이라 합니다. 이런 이상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꺼풀 틈새 축소 증후군이라 해서 이렇게 심한 몽고주름과 같이 나타나는 안검하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마커스건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동원신경, 3번 뇌신경과 이 저작근, 씹는 근육을 담당하는 요 3차 신경이 서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입을 움직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할 때에 안검하수 있던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천 안검하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한 안검하수로 내어난 8개월 남자 하나인데요. 어떠신가요? 보시면 오른쪽 눈꺼풀이 졸려 보이죠. 실제 안검하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양쪽 동공이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동공부등이라 하죠. 동공부등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얼굴이 빨간데 오른쪽은 빨갛지 않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할로킨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교감신경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선천 호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선천 호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색증, 양쪽의 동공 색깔이 달라 보이죠. 이거 우리가 오드아이라 하는데요. 이런 오드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 머리는 곱슬곱슬한데 병변인 쪽에 우리가 이 놀라면은 머리가 딱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감신경 작용이 없기 때문에 한쪽은 꼬불꼬불한데 병변이 있는 쪽이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스트레이트해요. 곱슬이 없는 그런 재밌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에서 선천 호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 모세포종이라 해서 이런 종양들이 목 쪽에 있는 경우, 가슴 쪽에 있는 경우 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교감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안검하수와 동공부동 이런 이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천 안검하수입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안검하수가 후천 안검하수죠. 후천 안검하수는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성, 그 다음에 근육 원인, 또 그리고 기계적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계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눈꺼풀에 부종이 있거나 아니면 안화에 염증이 있는 경우, 종양이 있는 경우 이 무게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안검하수 발생하는 경우고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다래끼나 아니면 눈꺼풀 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무게, 압력에 의해서 안검하수 발생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근육에 의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것이 퇴행성 안검하수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눈꺼풀이 처지면서 이렇게 깊은 윗눈꺼풀 고랑이라 해서 눈꺼풀 고랑이 패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퇴행성 안검하수, 이게 노인성 안검하수라 하죠. 이 특징인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나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립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세포내 기관인데요. 이런 사립체에 병이 있으면 우리가 사립체 근병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안검하수가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사립체 근병증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안검하수, 양안의 눈꺼풀 처짐과 더불어서 같이 눈이 안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만성 진행 외안근 마비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경성 원인입니다. 신경성 원인은 우리가 제일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3번 뇌신경 마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3번 뇌신경은 눈꺼풀을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 눈을 움직이는 역할, 또 동공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동맥류, 뇌의 혈관이 늘어나는 동맥류에 의해서 요 3번 신경이 잘 눌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검 하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쪽에 동공이 잘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동공 확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동 이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뇌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3번 신경이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신경 핵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중뇌에 있습니다. 중뇌에 있는 3번 신경 핵은 양쪽의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동시에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3번 신경 핵에 문제 있는 경우에는 양쪽 눈꺼풀 처짐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중등도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MRI에서 중뇌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염증 소견을 실제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거짓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실제 안검하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검하수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분은 갑상샘 눈병증 있는 분이신데요. 갑상샘 눈병증이 있으면은 이 눈꺼풀 올리는 근육의 염증 때문에 이렇게 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눈꺼풀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눈꺼풀 뒤당김이라 하는데요. 눈꺼풀의 한쪽이 커지면은 뒤당김이 없는 반대쪽 눈이 마치 작은 것처럼 안검하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안면 경련에서도 안검하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측 안면 경련이나 두 눈이 모두 감기는 눈꺼풀 연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제 얼굴을 가지고서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측 안면 경련은 이렇게 이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눈이 감기는 거죠. 이렇게 입술도 올라가고 눈꺼풀도 감기고 실제로 눈을 뜨는 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는 근육이 과도히 수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안검 하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면 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이마근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안면신경인데요. 이 안면신경 마비 발생하면은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고 또 연축과는 달리 이 감는 근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 눈꺼풀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입꼬리도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면신경 마비에서도 안검 하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눈꺼풀 올리는 근육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꺼풀 올린근, 뮬러근, 이마근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각각 어느 부위 이상인지에 따라서 다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 올리는 근육의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동안신경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눈운동 이상, 사시가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한 동공을 조이는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동공 확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뮬러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을 약간 한 1, 2mm 약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뮬러근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도의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뮬러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감신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동공이 확대되지 않고 작아지는 동공 수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위로 올리는데요. 또한 눈을 감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마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눈썹 처짐과 동반돼서 이렇게 눈꺼풀 감김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하면은 안검하수 자체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검하수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요. 먼저 안과에서 눈꺼풀 검사, 동공 검사, 눈운동 검사를 통하여서 이게 다른 동반된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할 일은 먼저 이게 내 안검하수가 거짓 안검하수인지 진짜 안검하수인지를 감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이 처지거나 눈꺼풀에 연축이 있거나 아니면은 눈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하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검하수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거짓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검하수 맞다 하면은 먼저 옛날 사진을 가지고서 이게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후천성이라면은 각 원인에 따라서 이것이 신경성인지 아니면은 근육성인지 기계적 원인이라는 것인지 하나하나씩 감별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검하수 재밌게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검하수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술 전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경안과에서 먼저 원인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수술과 시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